안녕하십니까. 열정의 여신 윤기웅입니다. 자, 오늘은 100- 나이 법칙이란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제가 예전 강의에서 재무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을 잠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잠깐 나왔었죠. 네, 뭐 투자와 저축의 어떤 비율을 어떻게 설정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일단 이 법칙을 따라서 하시는 것이 일단 가장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축과 투자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자, 저축은 나이만큼만 해라. 투자는 100에서 내 나이를 뺀 만큼만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축과 투자의 어떤 비율적인 부분을 설명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30살이다. 볼게요. 30살이면 저축은 나이만큼 하라 그랬죠? 나이만큼. 즉 내 자산의 30%만 저축을 하고, 자, 100에서 30을 빼면 70입니다. 자, 70%는 투자를 해라. 이런 부분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내 나이는 뭐 50인데 그럼 저는 저축의 50%, 투자의 50%.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나이가 연령대가 어리다는 건 앞으로 투자할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얘기죠. 즉, 자, 투자에서 어떤 뭐 리스크나 어떤 손실을 보더라도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장기 투자, 장기로 가시면 손실,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폭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줄어든다. 항상 강의에서 이런 설명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자, 그런 부분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30살이면 앞으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뭐 40대, 50대 분들보다는 뭐 10년, 20년 더 길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로 인해서 장기적인 어떤 리스크를 없애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만약 손실을 봤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율 때문에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1억이 있으세요. 30세의 어떤 분입니다. 1억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센터장님. 자, 말씀드렸죠? 자, 나이만큼의 비율은 저축. 그럼 1억에서 30%니까, 30세니까 3천만 원은 저축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자, 100에서 30을 빼면 70이죠. 70%의 만큼. 70%면 7천만 원이죠. 이 부분은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저축과 투자에 대한 부분이 경계가 불분명한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축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축이란 어떤 것이냐, 이게 저축입니까? 투자입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축의 개념은 일단 원금 보전이 우선입니다. 나누자면 그렇습니다. 자, 저축은 원금 보전이 우선입니다. 투자는요, 원금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리스크를 안고서 내가 좀 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투자고요. 저축은 원금 보전. 실제적인 어떤 금융상품 어떤 것들 있죠? 뭐 예금, 예적금이 있겠고, 여기 목돈 얘기니까 자, 예금만 할게요. 예금이 있겠고, 뭐 어떤 국공채나 우량 회사에 대한 채권, 그리고 보험, 이런 것들이 원금 보전이 되는 상품들입니다. 채권 개념을 잠깐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이율이 높은 거예요? 아니면 예금이나 적금을 들 때 이율이 높은 거예요? 당연히 대출을 받을 때 이율이 훨씬 높습니다. 채권은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회사나 국가에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채권입니다. 때문에 예금보다는
네, 훨씬 높은 이율을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예금은 내가 예금을 합니다만 채권은 자, 대출의 개념으로서 내가 국가나 회사에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즉 대출 이율을 내가 받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금보다 채권이 이율이 높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국가나 아주 우량한 회사, 삼성이라든가 예를 들어 SK 이런 굉장히 좀 어떤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들의 경우는 채권 자체의 안정성이 굉장히 있겠죠. 자, 예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율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금 보전에 가깝기 때문에 저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의 경우는 잘 아시죠? 주식, ELS, ETF 이런 파생 상품들도 있고요. 어떤 이 주식들을 모아놓은 좀 더 안정성을 가미한 펀드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투자죠. 이런 것들에서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네. 하지만 이 원금 손실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잘 되었을지는 이 위의 것들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겠죠. 나이만큼은 저축, 100에서 나이를 뺀 만큼은 투자의 비율로 가시면 된다. 자, 셀프 재무설계 안에서 제가 100- 나이 법칙을 설명드릴 때 잠깐 설명드렸지만 오늘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려봤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워렌 버핏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번, 돈을 잃지 않는 것. 2번, 1번 항목을 항상 잊지 않는 것. 돈을 잃지 않는 안정성. 그리고 그 안정성을 항상 잊지 마라. 이 부분은 어떤 저축과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00- 나이 법칙 설명드려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연신 윤기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